자, 이제 여기 각각의 효에서 이제 더는 것 갖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 손하는 것도 도예요. 에?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주로 여기 내꾀는 이건 아랫자리 사람, 아랫자리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외꾀는 윗자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랫사람들은 되게 욕심 중에 아랫사람들 제일 대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욕심이 뭘까? 재물욕이겠지 뭐. 재물. 그렇잖아요. 윗사람은 명예욕이겠지. 에? 명예욕.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 손하는 자리가 여기는 주로 이제 재물 많고 적은 걸 갖고 내가 재물이 많으면은 덜어서 이제 저 나라 임금님한테도 보태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주로 여기서 이제 나에게 지나친 걸 덜어내는 거예요. 주로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위에는 여기는 정신적, 여기는 물질적 지나침을 덜어내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위의 꾀는 정신적 지나침을 덜어내는 뜻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손이도가 손하익상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주는 것이 손이다. 왜 손일까?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주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부실해지잖아. 그렇잖아요? 밑에가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밑에가 부실하면 위는 갈수록 더 위태로워져요. 위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튼튼해야 돼. 부유해야 돼. 백성이. 그래서 때로는 백성이 이제 풍년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세금으로 위에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하튼 갖다 바치는 것이 많아지면은 밑에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밑에가 부실하면 나라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단서를 달았다고 했죠. 손이 유부이면 유부. 적당히 이렇게 덜어줘야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치게 덜면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양효로서 양자리에 있어요. 양효로 양자리에 있으니까 양으로 지나친 자리야. 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덜어서 위에 보태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치기 때문에. 여기 더군다나 이 초효와 사효가 음양으로 잘 응이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초효가 덜긴 덜해야 되는데 양효로 양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이 좀 지나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꺼이 덜어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초구는 기사 얻은 천왕이라야 무불이니 작 손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기자가 몸기자예요. 이 자리에서 사유를 도와주는 거.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주로 덜어서 내꾀에서 덜어서 위꾀에 보태주는 자리니까 여기 초효에서 덜어주는 건 곧 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일이다. 그래서 몸기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자는 거기에서는 임의자로서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그건 이제 정자가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대개 이렇게 이제 상수역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몸기자를 써가지고 나의 일이다 이 얘기예요. 도와주는 게 나의 일이거든. 천왕, 이게 천자가 빠를 천, 빨리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와주려면은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되죠.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이미 도와주기로 마음을 딱 먹었으면 빨리 도와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왕이라는 말 쓴 거예요. 빠를 천자, 빨리 가야 허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와주더라도 때가 다 지나고 나서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아니 도와주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작손진이라. 작손진이라. 작은 뭐예요? 짐작할 작자예요. 짐작한다 할 때 이제 작자 쓰죠? 우리 요 작이라는 글자 술조자에다가 요 구기작자 쓴 거예요. 네? 구기작. 우리 짐작할 때 짐자는 심할 심자에다가 말조자 쓴 거예요. 이게 짐작, 네? 이런 말 써요. 우리 참작한다, 뭐 짐작한다 이런 말 쓰죠. 여기는 심할 심자에다가 말조자 썼네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심할 심자지만 사실은 여기 글자의 자원을 보면 달감자에다가 짝필자 쓴 거예요. 달감자에 짝필자. 그러니까 맛있는 술을 갖다가 술단지 여기 술단지에다가 술을 달아놓은 거예요. 맛있는 단술을 담아둔 거예요. 여기 말은 말두자죠. 이게 말두자 용량들이 용량단위. 요건 뭡니까? 작은 한 움큼 이게 한 국자 조그만한 국자가 아니라 조그만한 이 저 손으로 이렇게 딱 한 뜰 수 있는 한 줌. 그게 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하나 점을 딱 찍어 놓은 것이고 이게 10짝이 되면 한 홉이라고 하잖아요. 홉. 이 합할협자가 홉이라는 용어로 쓰여요. 용량으로 말할 적에는. 요게 10홉이 되면 한 되성자죠? 10되가 되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는 짐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건 말두자니까 지금 큰 용량이지. 술단지. 이건 술단지예요. 술단지에 그 단술, 맛있는 술이 얼마 있나, 그 짐작하라는 얘기요. 그런데 요건 그 술단지에는 술을 뜨는 것이고, 요건 그걸 상대방의 조그마한 술잔에다가 붓는 거예요. 요건, 붓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가 이 술을 따를 적에, 귀인에게 술을 따를 적에는 술잔 작은 걸 드리는 거예요. 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귀인에게 술을 따를 적에는 이거 조심해서 따르라는 얘기예요. 술잔 하는데 잘못 따랐다가 확 넘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또 덜 채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잘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인일수록 술잔은 작은 술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에 대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고 삼가에 대하라. 우리 제상에도 그게 마찬가지고 그게 제상에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셨으니까 이만한 술그릇에 막 술그릇이 아니지 이만한 대접이라고 하나? 대접에다가 따르면 안 되지 그건. 그래서 이게 술을 올릴 적에는 그래서 작은 술에다가 가능하면 맑은 술. 혹자는 이 집안 제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걸리를 막 올리기도 하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집에서 만든 술, 가양주라고 하죠. 집에서 빚은 술, 가양주고 맑을수록 정성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 시간 많이 걸리고. 막걸리는 막 걸른 술인가? 여기는 양유로서 양자리 지나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 잘 짐작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도와주라 이런 얘기예요. 지나치게 도와주지 말고. 그게 작손지의 뜻이에요.
자착손진이라. 상활 기사천왕은 상합지엘세라. 예, 무의와 이 상자가 우의상자와 같은 뜻이에요. 우의상자. 우리 왜 충문에 보면 뭐 상향 이렇게 하죠. 상향. 상자가 이상자인데 우의상자와 같은 뜻이에요. 우의에서 흠양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여기 초효가 지금 사효와 음양으로 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합지할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효와. 구이는 이정코 정이면 흉하니 불손이라야 익질이라. 상활 구이정은 중이 우이지야라. 중이 우이지야라. 여기 구요자리는 여기 지금 양효로서 음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는 양효로서 지나치지만 음효로서 부족하니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오효와 음양으로 응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아까 초효는 지나치니까 내 걸 덜어서 남을 보태주는 뜻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부족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자리도 아니에요. 여기는 적절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덜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정코 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길하고. 아까 정자 전복자에다가 소정자를 쓴 거라고 했죠. 그 뜻을 갖고서 이런 글자 정이라는 글자 이해를 하면 다 이게 회통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얘기가 어디까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이라는 글자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점칠 때의 이 자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정성이 가장 들어가는 때가 바로 점칠 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내면에 치중하고 정신 일도를 하고 하는 자리, 이게 정자가 갖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건괴에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라고 하는 요 정자예요. 이 정은 어떻습니까? 겨울철의 정이죠. 겨울은 어때요?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원기를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벌레든 뭐든 간에 겨울철에 그냥 동면도 하고, 식물들은 뿌리 속에 그냥 진액을 간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봄에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사람이 요 갖고 있는 요 뜻은, 이 정자를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요 정자만큼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원형, 이는 다 한 가지 뜻인데, 요 정자만큼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요 바를 정자와 지킬 숫자. 굳을 꽃자의 뜻으로도 얘기를 해요. 굳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도를. 이때 집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집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켜야 된다니까. 도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리 5장 중에 신장이 바로 여기 정에 해당하잖아요. 5장 중에 신장이. 그건 다른 데는 기능이 한 가지지만 신장은 기능이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좌신, 우문. 명문 혈자리에도 얘기하는 것이죠. 포함해서. 수화가 공존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사신도에 보면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할 때 요 현무는 머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뜻은 이게 정자가 뭐예요, 이게? 한일자에 요 근절자 쓴 거예요. 정신 일도로 그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일도가 돼야만 천도에 부합할 수가 있죠. 천도에.
그 정신 일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가 없어요? 이 점치는 자리지, 여기.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요히 정조하는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이오 자리는 그야말로 중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정코, 정하이면 이롭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하이면 이롭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바르게 가만히 처하지 않고 정이면 요건 가는 거죠. 요건 가는 거예요. 갈정자. 여기 이 정자에 대비되는 글자가 뭐냐면 요 글자예요. 예? 요건 가만히 처한 거고, 요건 어때요? 여긴 바르게 처한 거고, 요건 바르게 가는 거예요. 대비되는 글자예요, 이 정자가. 그런데 여기 구이오는 요 음양으로 응유했다고 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세상에 나간다고 밖에 가면은 흉하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집에 있어야지. 바르게 가도 그런가 봐요. 네? 바르게 가도. 가더라도 여긴 가야 할 자리가 아니야. 가야 할 자리가 아니야. 네? 겨울철에 겨울철에 집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얼어 죽지.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역책 속에 정하면 하느니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갈정자는 이제 가는 거죠. 비록 바르게 간다 하더라도 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흉하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손이라야 익지리라. 덜지 말아야 그게 곧 상대를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6.3은 3인행엔 즉손 1인코 1인행엔 즉득기우로다. 상말을 끊어먹어요. 상활 구이 이정은 중이 우이지해라. 여기는 중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중으로서 뜻을 삼은 것이다. 예. 중은 허이노애락지 미발을 우이지 중이라. 허이노애락이 미발되려면 가만히 정자해야죠. 그죠? 6.3은 3인행엔 즉손일인코 1인행엔 즉득기우로다. 상활 1인행은 3이면 즉 의엘이라. 여기에서는 이제 3인행이라 했어요. 물론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여기에서 아까 뭐 지천택교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이 세상은 다 음양으로 짝해 있는 거예요. 음양으로. 그래서 음양을 기준으로 삼았을 적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불급한 숫자고, 에? 그렇기 때문에 짝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있으면 적당하지만 셋이 있으면 지나친 거다 이 얘기예요. 지나친 것이다. 셋이 함께 하게 되면은 의견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셋이 행할 적에는 하나를 덜어야만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인행엔 즉 손 1인코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덜고. 그리고 여기다가 본래 지천 택교에서 양유 하나가 저 덜어서 이제 위로 올라간 거죠. 응이 되는 거야. 여기 상효가 응이 되니까 즉손 1인코 이렇게 하나를 덜어서 요 위에다가 보태주는 거예요. 그것을 3인행엔 즉손 1인코 한 것이고, 또 반대로 요 1인행엔 한 사람이 행할 적에는 즉득기우다. 이제 또 짝을 만나야 되니까 한 사람을 또 얻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사는 늘 음양으로서 이렇게 짝을 삼는 법인데, 이게 셋이 있게 되면은 이건 지나친 수가 되는 것이고, 지나치기 때문에 또한 덜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걸 이제 상으로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 하경의 맨 첫 번째 되는 꾀가 그것이 택산함꾀예요. 택산함꾀. 택산함꾀예요. 소남과 소녀가 서로 만나지요. 이것이 10번째 지나서 11번째 이제 이 소원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상경에도 중천건꾀, 중지곤꾀가 있죠. 중천건꾀, 중지곤꾀에서 여기서 10번째 가서 태꾀가 나와요. 지천태. 천지가 여기 60번째 효를 지나서는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요. 여기는 이제 하경은 인사해도인데, 여기서도 남녀가 서로 여기서 느껴가지고 함께 했는데, 여기서 이제 60번째 되는 효에 가서는 여기서 자식 하나를 낸다 이런 얘기. 이것도 뒤집어진 거죠. 택산함이 산택 손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함꾀에서 여기 뭐 함기 무라, 함기고 뭐 함기 비라, 함기고라 해놓고 여기서는 동동왕래를 얘기해요. 동동왕래. 남녀가 여기서 이제 동동왕래 해가지고 여기서 60번째 효를 지나서 여기 60번째 되는 요 효, 여기서 이 효 따져보면은 60번째 되는 효예요. 여기 가서 이제 세 사람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이 함께 하다가 잉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을 이제 덜어내는 거예요. 삼인행엔 즉손일인코, 이렇게. 즉손일인코. 그러면 또 이제 그 한 사람은 또 자기 짝을 또 구해서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일인행엔 즉 뜻기오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주역책이, 이 음양의 이 조화를 이루는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역책이 지시황 때의 분서경륜 안에도 주역은 화를 모면했고,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도 이 주역책은 화를 모면했어요. 이것은 바로 주역이 이 정반합의 이론에 아주 그냥 공산 이론에 딱 부합이 되거든, 그냥.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이론이 딱 생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한 가지 또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절충을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가 또 도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반합 이론이에요. 이 정반합 이론으로 요 응용하는 문구를 대개 요 문구를 갖고 쓰는 겁니다, 이게. 삼인행엔 즉 손일인코, 일인행엔 즉 뜻기오로다라고 하는 요 문구를 쓰는 거예요. 세상사가 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화 일인행은 삼이면 즉 의예리라. 예. 이게 하나는 불급한 수고, 둘이 되면 적절한 수지만 셋이 되면 지나친 수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인사에도에서, 아니 처음에는 사람이 옷을 만들어 입기에는 뭔 목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추위를 가리고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때요? 옷이 날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옷의 기능이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이건 이제 뭡니까? 이건 사치예요, 이건. 이걸 삼이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문을 담 쌓고 대문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적 막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이게?
나중에 거기다가 황금색 칠하고 별별 색을 다 칠해요. 예? 부의 어떤 상징을 갖다가 막 드러내고 그래요. 요게 바로 지나친 수예요. 요게 3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이 되면 당연히 덜어서 다시 본래대로 회복을 해야 되겠지. 그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사는 손, 기질, 호대. 사천이면 유후이하야 무구리라. 상활, 손기질하니 역가의 예로다. 자, 여기 내교에서는 주로 재물을 덜어서 우리를 보태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세금도 바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윗사람으로서 덜어야 할 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에? 뭐 재물이야 이렇게 이익을 받는 자리겠지만 윗사람으로서 덜어야 할 건 뭐냐는 얘기예요. 자기의 지나친 어떤 고집, 아집, 독선, 어떤 명예욕, 지나친 명예욕, 뭐 이런 것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윗사람이 그런 걸 덜어야 아랫사람들 믿고서 세금 바치고 다 그러지. 그걸 안 덜어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덜어내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면적, 정신적인 지나침.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 겁니다. 육사는, 그래서 여기다가 손, 기질, 호대, 이렇게 얘기해요. 손,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뭐였어요? 내면적, 정신적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걸 질병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질병. 근데 왜 하필 그걸 질병이라고 했을까? 사유자리가 이렇게 변하면은, 이렇게 변하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중령괴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면 감괴가 되잖아. 호로. 호괴로 감괴가 돼요. 하여튼 질병 얘기 나왔다면 감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유추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육사유로서는 덜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의 지나친 정신적인 문제들. 자, 여기서는 지금 초요와 사요가 지금 의미되잖아요. 아까 초요가 소원, 기질, 호대, 천왕이라야 무구리라고 했죠. 빨리 가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때요? 빨리 오게 해야, 빨리 오게 해야 여기는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손, 기질, 호대, 사천이면 아까 천왕이라고 하는 초요자리 천자를 여기다 쓴 거예요. 하여금 사자는 뭐 시키다, 뭐 하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역동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빨리 오게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빨리 오게 한다면. 아니 초요로 하여금 빨리 오게 하려면 뭐겠어요? 나에게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자꾸 덜어내고 도덕분자로서 탁 모습을 보여줘야 초요가 안심하고 믿고서 그냥 빨리 도와주는 것이지. 그래서 빨리 오게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러면 기쁨이 있어서 허물이 없으리라. 즐거울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활, 손, 기질, 하니 가의 예로다. 또한 기뻐할 만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리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나쁜 그런 정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유고는 혹익지면 십붕지 구라. 이게 십붕지라 이렇게 해석을 이건 정자가의 해석을 한 건데 대부분 후세학자들 여기 주자도 거기 보면은 본의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혹이 익지 십붕지 구라고 했죠? 붙였죠? 붙였어요. 예, 십붕지 구라고 이렇게 토를 붙이는 게 낫습니다. 혹익지면 혹 돕는다면 십붕지 구라 이거예요. 십붕지 구라. 10벗의 거북이라. 이 거북은
옛날에 이 거북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점치는 용도로 썼어요. 점치는 용도. 아주 보배로운 거북이, 우리 거북이라는 말이 거복, 거할 것자에 전복자를 써서 거복, 요게 거북이라고 하는 그런 음으로 이렇게 변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대부들은 집안에 웬만한 사람들 사당을 둬가지고 거기다가 거북이를 딱 모셔뒀지, 그냥. 옛사람들은. 지금 선비들은 뭐 이제 시실이라고 하는 시초점 치는 시실을 갖다가 딱 둬가지고 점치는 장소로 이렇게 딱 삼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거북이를 아주 신중무시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십풍지 구라 불극의하리니 능히 거스리지 않으리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보면 손자가 없죠. 다른 데는 손자가 있는데 여기는 손자가 없어요. 지금 손괴인데 손자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 세상 사람 다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혹입지라고 하는, 입지라고 하는 것은 인도로서 말하는 거예요. 인도. 여기 천자짜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천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초효도 도와주고 이효도 도와주고 삼효도 도와주고 다 이렇게 도와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십풍지구는 아니 백성들이 도와주니까 시초점, 거북점, 귀신도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십풍지구는 귀신도 도와준다. 불고구이는 아니 백성도 도와주고 귀신도 도와주니까 하늘이 안 도와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긴 천도로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호객지는 인도로 말한 것이고 십풍지구는 지도로 말한 것이고 귀신에도로서 말한 것이고, 왜냐하면 천지의 자취가 이게 귀신이 공능이니까. 불고구이는 천도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천지인 삼재가 다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655짜리.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이게 손하는 도기 때문에 깎는 거기 때문에 240번째 되는 효, 뇌수 핵괴, 몸 푼다라고 하는 뇌수 핵괴, 거기 240일 지나서 241, 242번째에 혹익지 십풍지구라라고 하는 요 구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뒤집어지면 요게 이제 625가 되겠지. 이게 뭐야? 찌워버렸구나. 여기 뒤집어지면은, 그러면 손괴 이괴가 되는 625짜리에도 똑같은 말 나와요. 혹익지면 십풍지구라. 하늘도 이렇게 사람도 귀신도 하늘도 이렇게 도와주니까 으뜸으로 기라니라. 으뜸으로 기라니라. 최고죠. 네? 최고로.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 상활 유고 원길은 자상우예라. 이것은 우위로부터 돕는 것이다 했어요. 우위로부터 돕는 것이다. 하늘이 돕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늘이. 그러니까 이게 유구에서 음으로써 위와는 상비가 되고 아래와는 이게 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위를 갖다가 섬기고 하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저 백성들을 또 이렇게 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도 귀신도 사람들도. 네? 그렇지. 응비가 다 이렇게 음양으로 잘 돼 있죠. 상구는
불손코 익지면 무국코 정길하니 이 유유왕이니 득신이 무관이라 상활 불손익지는 대득지야라. 대득지야라. 자, 상구는 자, 여기 가서는 이제 다들 덜어서 우유를 보태주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더 덜어야 할 건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덜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여기 가서는 이제 손빼가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상을 익하게 해줘야지,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덜 게 없어요. 이제 덜 게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줘야 되는 자리야. 예, 그래서 불손코 익지라겠어요. 덜지 말고, 세상을 위해 익한다면, 그러면 허물이 없고, 또 바르게 해서 길하니, 이 유유왕이니, 여기 이 유유왕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익도를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익도를. 아까 지금까지는 계속 손하는 도를 갖고 얘기했지만, 그러니, 자, 그런데, 덕신이 무괄이라고 했어요. 덕신이 무괄이라. 요 말이 유의미하지요. 의미심장해요. 이게 뭐냐. 신하를 얻는데, 집안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집이 없다는 얘기는 집안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이거 가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신하 일하는 자가 신하죠. 신하를 쓰는데 너는 뭐 경상도 출신이라 안 되고 너는 전라도 출신이라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너는 어느 집안 자손이고 뭐 이런 거 두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써야 되는 것이지. 득신무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편협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상활. 여기 불손익지는, 자, 불손익지는 여기서 이제 베풀어주는 자리죠. 이렇게 베풀어주니까 어때요? 백성들 모두 다 뜻을 함께 하겠죠. 대동사상이 되겠죠. 우리 이 대동사상이라는 것이 이 대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신하들도 도와주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시초점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가 다 도와줄 때 비로소 대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물론 괴상으로는 대육괴의 대자에다가 동인괴 이게 동자를 써가지고 대동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대동은 이렇게 사람들만 함께 한다고 해서 대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도 함께 하고 그렇죠? 여기처럼 귀신도 함께 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함께 할 적에 비로소 대동 세계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현되는 거예요. 옛날에 강태공이 무왕에게 육도 삼약속에서 그런 말 하죠. 천하는 한 개인의 천하가 돼서는 안 되고 천하인의 천하가 돼야 됩니다. 옛날 강태공이 무왕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가 먹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참 예쁜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지금의 참 민주시대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천하인의 천하가 바로 그 백성이 주인 되는 시대가 이게 천하인의 천하 아닙니까? 일개인의 천하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공자도 이 대동을 얘기라는 책에 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거는 뭐라고 쓰냐면 천하우위공이다.
천하위공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공이 되어야, 천하가 이게 공이 되어야 귀공자, 어떤 개인의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공이 되어야 대동이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성인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아마 후천 시대에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 이게 후천 시대예요. 우리나라 아까 제가 2420년 뒤에 신사년이 오고 여기서 이제 삼풍곡괴 시대가 오는데 선갑3일, 후갑3일로 해서 1947년에 그 일원 12만 9,600년의 거대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반이 딱 지나가고 이제 후천을 맞이하는 시대. 요게 194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전에는 제국 시대가 이제, 이때는 민국 시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백성이 주인 되는 시대. 이게 후천 시대가 갖는 하나의 징표예요. 징표. 그러면 이게 참 옛날 성인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얘기들 다 이 지금 시대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경원역이라고 하는 저 달력에 보면 그 근거를 여기 공자의 그 기린이 잡혀 죽은 그 해를 갖고서, 저 경원역이 쓴 바를 갖다가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근거를. 내가 이제 언제 한번 조만간에 한번 저거 경원역에 대한 달력 특강을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경원역을 너무 몰라. 모르죠, 당연히. 아니 그런데 저게 양력과 음력의 이제 장점을 합한 건데 역학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조금 요즘 사람들한테 좀 생소하죠? 생소해요. 근데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그렇다 해서 새로운 달력은 아니고, 다만 주역적 용어로서 이렇게 표기했다라고 하는 거. 오늘은 요거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